취득세. 그 다음 보유세는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요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시간이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을 다 받고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건 세금 관련 질문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질문은 평소엔 안 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요즘에 정책, 9.13 정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하느냐, 상가를 구입하느냐, 토지를 구입하느냐, 뭐를 구입하는 그런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의 금액도 좀 틀려지게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 세금이 좀 달리 부과가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취득세는요, 전체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것만 알면 취득세는 그냥 끝입니다. 요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취득세는 단순합니다. 뭐 언제 구입했냐, 뭘 구입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 주택에서 유상거래 같은 거 봤을 때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6억 이하죠. 그래서 세금이 1.1%가 부과가 됩니다. 1% 취득세에다가 지방교세 0.1%가 붙어가지고 1.1%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억에서 9억까지는 얼마가 되느냐? 1%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2.2%가 부과가 되고요.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3%가 부과됩니다. 3.3%. 그럼 우리가 이거를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세금만 3,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과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5억짜리 사면 얼마 나올까요, 세금이? 5억짜리면 세금 얼마 나와요? 산수잖아. 5억이면 얼마 나와요? 5억에 몇 퍼센트 곱하는 거예요? 1.1%,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구간이잖아요. 5억이면은 1.1% 구간. 얼마 나와요? 5억에 1.1%면 얼마야? 산수가 안 되시는 거 아니야? 5억에 1%면 5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5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억짜리 샀을 때 550인데 10억짜리는 1100이 아니라 3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과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이 농특세는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거는 금액이 작아도 부과가 되고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건 또 부과가 되고 이래요. 이거는 금액에 따른 그 세금이 아니고요. 이 면적에 따른 세금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은 농특세는 안 나오고요. 금액이 그 가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다만 가액이 아무리 싸더라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농특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1%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1.3%가 될 수도 있죠. 적게는 1.1% 세금에서 많게는 3.5%까지 세금이 나오는 게 주택의 취득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닌 주택 외, 예를 들어 상가라든가 일반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건 세금이 얼마일까요? 세율이. 주택. 우리가 1.1, 오피스텔 살 때는 주택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피스텔 몇 프로죠? 4.6%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런 것들은 4.6%가 나와요. 취득세는 4%.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예요. 낮게. 원래는 부동산을 살 때는 4%를 부과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농특세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세금도 줄여주고 농특세 비과세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그나마 덜한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그렇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상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매도 매수할 때의 금액인 거고, 증여를 한다거나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이에요. 그럼 내가 조합원이니까 내가 짓고 내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세금이 좀 달리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내용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6억 이하는 1%구나. 9억 이하는 2%구나. 9억 초과는 3%구나.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농특세 안 나오고 33평 이상이면은 농특세가 부과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신축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지금 세법이 복잡해진 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우리가 뭐 신경도 안 썼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 세법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은 다주택자, 2주택 이상부터는 투기꾼세로 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많이 올라도 내게 아니야.
억울하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취득세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보시면 이것도 면적이에요. 40제곱미터냐, 40에서 60이냐, 60에서 85냐. 이 면적은 우리가 뭐 계약 면적, 뭐 서비스 면적, 전용 면적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전용 면적, 등기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등기상에 나와 있는 면적. 그러면 아파트로 따지면 25평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33평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33평 아파트가 85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안 짓습니다. 85제곱미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86으로 짓는다? 안 짓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짓는 거예요. 33평은 여기, 25평은 여기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요거 40제곱미터 이하는 굳이 따지자면 한 12평 정도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신축 투룸 정도. 12평이 40은 조금 넘겨요. 그죠? 그 정도 선이에요. 자, 그러면 소액 빌라를 얘기하는 걸 테고, 요거는 이제 25평 아파트, 또 10평형대 아파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줍니다. 언제 면제해주냐? 60제곱미터 미만의 조건이 일단 들어가야겠죠? 요거는 50% 가면 요거는 우리가 20호 이상이니까 우리 해당 없어요. 헷갈리시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5평,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개만 사도 됩니다. 여러 개 구입하는 조건도 아니에요. 한 개만 사고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 근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축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건축 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분양이라는 게 뭐예요? 첫 우리가 분양받은 거죠. 처음에 건축주로부터 구입하는 것. 그죠? 누군가 산 다음에 제3자 간에 거래된 거는 인정 못 받아요. 처음에 받은 거 있죠? 처음에 받은 거, 처음에 분양받은 것을 6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 세금 너무 안 거치는데 그래서 최소 납부 세제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15%는 그래도 납부를 좀 해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85%까지 감면은 해주되 15% 정도는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지금 취득세 배웠으니까 취득세 200만 원이면은 대략 매매가 얼마짜리예요? 주택이. 방금 취득세 배웠잖아. 1%, 2%, 3% 막 배웠잖아요. 응? 얼마짜리죠? 4억이라고요? 아, 나 참. 하루 만에 잊어먹는 게 아니라 5분 만에 잊어버리네. 2억짜리면은 6억 이하면 몇 프로였어요, 취득세가? 그죠? 1.1%. 근데 1.1에서 0.1은 지방교육세니까 순수한 취득세는 1%예요. 그죠? 요거는 취득세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2억짜리가 6억 미만이니까 취득세 1%죠? 1%. 2억의 1%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0만 원 초과된다는 것, 결국은 매매 금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5%는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2억짜리 미만 아파트나 주택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5% 낸다라고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5억짜리 아파트를 샀더니 5억짜리에 대해서 550만 원 세금을 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5%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55만 원에 27만 원 대략, 70, 82만 원만 납부하면 되니까 얼추 잡아서 47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세이브 시킨 겁니다. 엄청나게 큰 혜택인 거죠. 요 정도를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신축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60제곱미터 미만의 전용면적 주택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요거 다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21년 말까지입니다. 21년 말이 넘어가면 뭐 그때 또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22년도가 되면 60제곱미터 신축 구입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취득세를 다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세금 차이가 꽤 크겠죠. 그래서 한시법이고 신축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